192페이지 오른쪽에 먼저 볼게요. 삶과 죽음의 문제를 빼어난 비유로 그려낸 향가다. 어머, 이 말 다 중요하네. 삶과 죽음, 비유, 향가다. 향가다라는 이름이 붙은 순간 우리나라 어느 시대? 신라시대. 이 작품을 통해 서정갈래, 서정갈래는 뭐예요? 정서를 표현한 글이죠. 따지면 시야. 향가는 시구나. 운문문학이구나. 최초의 정형시가로 평가받는 향가의 특징과 이게 시험 문제지. 윗글 가와 같은 글의 특징에 대해 알맞은 것은 알맞지 않은 것은 우리 시가문학에 미친 영향을 살펴봅시다. 19채인데 구가 10개야. 어렵게 생각하지 마. 10줄. 10줄로 쓰여진 향가입니다. 시라 그랬죠? 시는 풀어서 써, 줄여서 써. 그러니까 함축적이지. 다양한 비유가 있죠. 미리 살펴보고 갈까? 왼쪽에 비유법 뭐 있었어요? 바람, 죽음, 떨어진 잎, 죽은 누이, 한 가지, 같은 부모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이 엄청 많이 있지. 다시 돌아와서 어쨌든 주제는 죽은 누이에 대한 추모예요. 좋은 곳 가렴. 문학적 비유에 의한 시적 형상화가 탁월하다. 비유를 썼다. 가장 정제되고 세련된 19채의 향가. 원래 향가는 4줄로 쓴 4구체, 8줄, 8구체, 10줄 쓴 19채가 있는데 4구체는 좀 동요스럽고 8구체는 그것보다 조금 발달했고 19채는 정제되어 있어. 엄청 잘 가다듬었어요. 그래서 19채 향가는 다른 말로 사뇌가라는 별칭도 있다. 불교적 인식을 사상적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불교적일 수밖에 없어. 이 시 쓴 사람이 누군데? 그렇지. 그리고 진짜 불교적입니다. 또 어디에 나와 있어? 여기에 나와 있죠. 뭐라고? 그렇지. 열심히 공부 잘하고 있었네. 내가 할 게 없구만. 불교적입니다. 됐을까요? 살아있을 때에는 나뭇잎이고 죽으면은 떨어진 나뭇잎이고 재회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재회에 대한 믿음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지. 미타찰에서 만날 나. 저 극락세상에서 만날 나. 이 말을 하기 직전까지는 슬프지만 종교적 신념으로 인간의 슬픔을 초극합니다. 우리 그때 가서 다시 만나 재회를 다짐합니다. 됐을까요? 19채 향가는 크게 3단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뭐뭐뭐 글자 그 구수를 19채 향가 위에다가 또 하나 더 쓸까? 442로 3단 구성되어 있다. 라고 확인할게요. 됐을까요? 이제 본문 보러 갑시다. 소중한 가족과 이별하게 되면 너무 슬프겠지. 됐어. 그런 생각하지 마.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슬프고 눈물 날 것 같아요. 생사길은 살고 죽음의 길은 여기에서의 이 길은 이쪽으로 가면 살고 이쪽으로 가면 죽는단다 라고 이야기하는 길이니까 그 앞에선 어떻게 머뭇머뭇거릴 수밖에 없겠죠.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니까 머뭇거리는 이유는 뭐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생사길 여기에서는 갈림길의 의미가 있습니다. 나뉘어지는 길. 여기 이승에 있음에 머뭇거리고 큰 따옴표 나는 이제 간다. 라는 말도 못다 이루고 어찌 그렇게 아무 말도 없이 떠나갑니까? 나의 누이여. 여기에서의 나는 누구예요? 죽은 누이지. 나는 간다라는 말을 했다라고 하면은 어떤 의미로 저런 말을 했을까? 나는 이제 죽는다. 안녕, 영원한 안녕 이렇게 얘기하고 가는 건데 나는 간다라는 말은 죽음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러한 이야기인데 그 말을 못다 이루고 갔다라니까 어떻게 죽는 순간까지 죽기 싫어했었던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어찌 갑니까? 그런 누이에 대한 안타까움. 어느 가을, 여기에서의 가을은 이파리 떨어지는 이미지죠. 소멸의 이미지가 있어요. 일찍 불어온 바람에, 그렇지. 가을 돼서 바람 불면 이파리 떨어지게 돼 있어. 근데 예년보다 일찍 불어온 바람 때문이지. 누이가 죽었는데 어떻게? 젊은 나이에 일찍 죽었어. 일찍 죽는 걸 뭐라고 그래요? 요절이라고 해요. 요절. 일찍 죽었어. 이에 저에 여기저기 떨어질 잎처럼. 앞에 말이 빠져 있지, 사실. 너와 나는 한 가지에서 태어났는데 앞에 또 말이 빠졌죠. 나는 네가 가는 곳이 어딘지 모르겠구나. 허무함, 무상감, 인생무상. 여기까지는 슬프죠. 총 몇 줄로? 10줄로. 하지만 마지막 두 줄을 싹 묶어서 혹시 뭐라고 하는지 알고 있어요? 네. 마지막 두 줄을 묶어서 낙구라고 이야기를 해요. 낙구의 시작은 항상 뭐로 시작한다? 감탄사로 시작을 합니다. 낙구의 시작은 항상 감탄사로 시작을 하면서 낙구는 앞에 이야기했던 8줄의 시상을 집약합니다. 다음 미타찰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맞아. 이 시 불교적이었었지. 미타찰에서 여기 이렇게 넣읍시다. 너를 만날 나야. 그러면 니은의 나는 누구예요? 이 시의 화장, 월명사 스님이시. 그때까지 돛닦아 기다리겠다. 슬프게 있지만 않겠다. 밑줄, 재회를 믿고 슬픔을 극복하고 종교적 믿음으로 현재의 슬픔을 이겨내겠다. 됐을까요? 네. 슬프지만 그 슬픔만으로 빠져있지 않겠다. 이런 거였겠네. 됐을까? 뒤에 나와 있는 문제 풀어줄 수 있어요? 네. 학습활동 확인할게요. 화자가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 이 작품의 내용을 다음 표에 써봅시다. 이거 3단 구성이라고 해서요. 옆에다가 쓸게요. 4, 4, 2라고 쓰고 마지막 9에서 19 옆에다가 우리 뭐라고 쓸 거야? 낙구. 낙구가 하는 일은 뭐다? 시상을 집약하고 시를 마무리합니다. 정도. 안타깝고 허무하고 무상감에 빠져 있었지만 어떻게 재회를 소망하는 것으로 전환이 되는 거지. 너무 슬퍼하고만 있지 말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개나 고양이 이런 거 너무 키워보고 싶은데 걔네들이 나보다 먼저 가면 너무 슬퍼서 못 살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 어쨌든 사람이 좀 오래 사니까. 옛날에 가르치던 학생이 갑자기 우울하게 왔어. 일단 올 때부터. 그러더니 갑자기 집에서 전화가 와서 갔는데 하면서 막 울면서 집에 가야겠다고 해서 보내줬거든. 나중에 얘기 들었더니 한 10몇 년 같이 길렀던 강아지가 죽어서 너무 오르니까 걔가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었던 거지. 그래서 내가 너무 진짜 전화를 보는 순간부터 느낌이 왔었나 봐. 그때부터 울면서 전화 받고 저 가야겠어요 하면서 가죠. 너무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진짜 나까지 같이 슬퍼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은 천년만년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자, 밑에 2번은요.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이 시가 굉장히 비유적이에요. 그것 때문에 나온 문제예요. 한 가지 같은 부모죠. 떨어질 잎은 죽은 누이고요. 일찍 불어온 바람은 누이가 일찍 죽었어요. 요절했습니다. 뭐 그 정도겠지. 뒷이야기가 있대요. 밑에 확인합시다. 월명사가 죽은 누이를 위해 제사를 지내며 제망매가를 불러서 추모했는데 추모.
갑자기 바람이 불어 종이돈이 서쪽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극락세상은 서쪽이거든. 불교의 발상지가 서쪽이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다음 오른쪽 위로 올라가서 생사길은 예 있음에 여기는 이승. 미타 차례에서 만납시다. 저승 극락세상. 아, 미타 차례에서 만날 나 도닦아 기다리겠다. 슬퍼하고만 있는 게 아니라 밑줄. 다시 만날 때까지 도닦으며 기다리겠다라고 다짐. 즉, 혈육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불교적으로 극복 승화하며 수용하려는 태도. 다음 글을 읽고 활동해 봅시다. 자, 요거 하기 전에 192페이지 돌아오셔서 확인할 거예요. 어떻게 체크를 할 거냐면 한 요 정도로 체크를 해볼까? 여기 요렇게 쓰여져 있죠? 요거 글자 이름이 뭐야? 글자 이름, 문자 이름. 그렇지, 잘 알고 있네. 향찰이에요, 향찰. 뒤에 나올 거지만 미리 쓸게요. 한자를 차용한 겁니다. 향찰은 주로 향가 표기할 때 씁니다. 한자를 빌려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차자 표기다. 실질적 의미를 가지는 부분은 한자의 뜻을 빌려오는 훈차, 조사, 어미와 같은 형식적 의미를 지니는 부분들 혹은 문법적 의미를 지니는 부분들은 한자의 음을 빌려오는 음차. 향찰이 뛰어난 이유는 한자를 빌려왔는데 우리말 어순으로 표기했다라는 것. 다음, 한자를 빌려다가 우리말을 거의 완벽하게 우리말에 대한 종합적 표기 방식이다. 이렇게 확인해 놓으면 될 것 같네요. 괜찮을까? 이 정도의 배경 지식을 갖고 뒤에 이제 또 보러 갈게요. 천천히 써도 돼. 활동 3. 향가는 한자의 음과 훈을 빌려서 우리말을 표기했습니다. 우리말로 우리 고유의 정서를 표기한 거다. 한자 아니야. 우리 문자야. 시가문학의 원료이자 뿌리면서 민족문학의 개성이 뚜렷합니다. 4구체, 8구체, 10구체가 있는데 10구체는 3단 구성. 낙구는 마지막 9번째 줄, 10째 줄. 감탄사로 시작하는 낙구, 시상 집약하고 마무리합니다. 됐을까요? 진짜 이러한 특징이 제막매가에도 나와 있는가? 네. 음과 훈을 뜻을 빌려 표기를 했습니다. 됐고, 됐어. 442 3단 구성 19채 향가예요. 아, 감탄사로 낙구를 시상 마무리합니다. 이거는 너무 복잡하고 하려면은 아예 처음부터 작정하려고 해서 요거 있죠? 요거 대기에 놓고 있는 건데 만약 학교에서 얘는 음차고 얘는 훈차야 라고 한 번이라도 했으면 그거 저한테 와서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거 외우는 거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지. 요 글자는 상사기른에서 음차, 음차, 훈차, 음차 했다고? 아, 네. 그런 거. 이건 음차고 이 글자는 훈차야 이런 거 하면 저한테 꼭 와서 얘기해 주세요. 네. 죽어날 거예요. 다음 195페이지. 훗날 등장하는 고전시가와 어떤 연관을 맺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 이렇게 쓸 거예요. 향가, 조선시대의 시조로 이어질 것이다. 아, 왜요? 시조는 세 줄인데, 초장, 중장, 종장, 세 장으로 이루어져 있어. 3단 구성. 시조에서 종장에 감탄사로 시작하는 경우 많아. 그래서
향가가 시조에 영향을 주었을 거야. 응? 밑에 고구려 유리왕이 지었다라고 하는 황조가예요. 배경설화와 함께 한역시로 전해집니다. 황조가와 제망매가를 비교해 봅시다. 유리왕 3년 7월 골천에 별궁을 지었어. 10월에 왕비 송씨가 돌아가셔서 여자 둘을 맞아 후실로 삼았습니다. 두 번째 정실 부인, 첫 번째 부인 말고 그 두 번째, 세 번째 부인. 이미 문제거리가 생기지 않나? 집에 여자가 둘인데 사이좋게 지내겠어요? 당연히 안 지내지. 고전 소설 중에 집에 여자가 여럿인데 지들끼리 사이좋게 지내는 것 정도는 구운몽 정도밖에 없어. 거기는 여자 8명이서 사이좋게 지내거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 그치, 소설이지. 이렇게. 왕이 다시 두 여인을 맞아 후실로 삼았습니다. 한 사람은 화희라는 골천 사람의 딸이고 한 사람은 치희라는 한나라 사람의 딸이었습니다. 굳이 구별하면 우리나라 사람, 그 다음에 치희, 중국 사람, 그 정도예요. 둘이 서로 다퉈 사이가 좋지 못했어. 그래서 우와, 역시 있는 놈은 달라. 둘이 사이좋게 지내가 아니라 아예 궁궐을 따로 지어서 살게 했어. 그랬대요. 한 번은 왕이 사냥을 나가서 7일 동안 돌아오지 않는데 그새 싸움이 붙었지. 화희가 치희를 욕하며 너는 한나라 집안의 종으로 첩이됐는데 무례하며 어찌 이와 같은가? 라고 하였다. 치희는 부끄럽고 분함을 참지 못하여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 왕이 그 소문을 듣고 달려 쫓아갔으나 치희는 화를 내고 돌아오지 않았다. 아 오빠 잘할게 좀 다시 와. 아 됐어. 거기서 못 살아. 그랬겠지. 왕이 일찍이 나무 밑에서 쉬다가 꾀꼬리가 모여 정답게 있는 것을 보고 느낀 바가 있어서 노래를 했다. 지금 이 시를 지은 유리왕은 어떻게 혼자 됐지. 외로워졌지. 그랬는데 세상에 오다가 나무가 있고 나무 밑에 이렇게 기대어서 거의 반시체처럼 뭐 누워 있었을지도 몰라. 근데 나뭇가지에 꾀꼬리 2마리가 있는데 와, 얘네 왜 이렇게 사이가 좋아? 이렇게 나하고 너무 다르네. 펄펄 나는 저 꾀꼬리. 암수서로 정답구나. 꾀꼬리는 어떻다고? 정답다고. 꾀꼬리는 정답구나. 아, 외로워라 이내 몸은 외로워 나는 누구와 함께 돌아갈고. 꾀꼬리하고 나하고 어때? 서로 같아? 달라. 대조. 내가 외로운 거랑 꾀꼬리랑은 사실 관계는 없어. 그렇지만 꾀꼬리 보고 있으면 너무 외로워져. 그런 애들한테 붙여주는 이름이 있죠? 뭐라고? 객관적 상관물. 나랑 처지가 다른데 나의 정서를 강조해 주는 애들. 됐을까요? 이 시를 툭 반으로 자르면 4줄이니까 2줄 자를 수 있을 거예요. 그쵸? 앞부분은 꾀꼬리 얘기, 뒷부분은 내 마음 얘기. 하다 말하면 니와 함께 돌아갈 곳, 같이 돌아갈 사람 있어 없어? 없지. 서리법 쓰여져 있죠? 앞부분에는 배경, 뒷부분에는 정서, 선경, 후정 이런 말을 써주더라. 됐을까요? 예시다반 황조가는요. 화자의 처지와 감정을 자연물에 빌려 우의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아, 말 길다. 우리 줄여서 쓸 거예요. 객관적 상관물. 하나 더. 대조. 님을 잃은 외로움과 슬픔의 정서가 드러납니다. 제망매가 삶과 죽음의 문제를 자연물에 비유했습니다. 인생무상, 종교적 면이 드러납니다. 이 정도는 구별하시면 되겠지. 시험 문제는 뭐 어떻게 나오겠어요? 황조가 가, 제망매가 나. 나는 가와 달리 삶과 죽음의 문제를 자연물에 비유하였다. 5. 가와 나 모두 자연물을 빌려 우의적으로 자연물을 빌려 정서를 표현했다. 5. 그렇게 하면 되지. 둘 다 자연물 비유한 건 맞으니까. 황조가는 가장 오래된 개인적 서정시가다. 뭐 그런 얘기 있으니까 이 정도?
현존하는 객관적 상관물 꾀꼬리. 이 정도 두 개만 또 체크해 봅시다. 활동 5는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감상 더하기. 제망매가는 신라 경도강 때 승려 올명사가 죽은 누이를 위하여 제를 올리며 부른 19채 향가입니다. 인생의 허물을 종교적으로 승화하며 인간의 본원적 문제인 삶과 죽음의 문제를 간결한 형식으로 표현했습니다. 비유에 의한 형상화가 탁월합니다. 내용과 형식 면에서 세 부분 1, 2, 3, 4 요절에 대한 안타까움 5, 6, 7, 8 혈육의 정을 구체화하며 인간 세상에 대한 무상감 마지막 9, 10에서는 어디가 있냐? 슬픔과 죽음에 대한 허물을 극락세상에서 다시 만든다는 불교적 세계관으로 승화했습니다. 찬기 파랑마와 더불어 정제된 형식 및 고도의 서정성을 담고 있습니다. 됐을까요? 향찰에 대해 이야기한 거 또 다시 한번 체크할게요.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서 우리말을 표기했습니다. 우리말 순서대로 되어 있어 문법 요소를 사용해서 주체적으로 수용했습니다. 여기에 이 문법 요소에는 조사, 어미와 같은 형식 형태소 이야기하는 거예요. 향찰 표기에 사용된 한자에는 뜻을 빌려 있는 훈독, 음을 빌리는 음독, 일반적으로 어떻게 표시를 할까? 체언, 용언, 어간과 같이 단어의 실질적인 뜻은 훈독, 조사, 어미 등 문법적 의미를 갖는 부분은 음독, 생사, 길은에서의 요 길, 길, 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길은 뜻이지 뜻, 훈자, 숨을 음차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됐을까요? 네, 종합적인 표기책이다. 남의 거 빌려왔으면서도. 됐을까요? 네.